사회적 고립 모녀 사망 이 뉴스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모녀가 숨진 지 한참 지나서 발견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9월 5일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이제 부패한 모녀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엄마는 50대, 딸은 20대였는데요. 이웃이 너무 파리가 날린다, 악취가 있다라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발견을 한 겁니다. 경찰이 우선 검안 조사를 했는데 이제 사망한 지 한 20일가량 지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우선 문이 잠겨져 있지 않거나 몸에 상처의 흔적이 없어서 타살의 가능성 낮다. 또 유서나 어떤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아서 자살의 위험도 낮다. 그래서 국가수가 지금 아직 사인을 알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인 미상으로 지금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저런 고립사 취재를 다녀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그게 숨진 지 며칠 이후에는 그렇게 나지 않고 한참 지난 상황에서 나서 그때나 돼서야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상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이런 정황은 지금 없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으로 굶어 죽는다든가 어떤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돌연사하고 딸은 아사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사망 당시 집 안에 20kg짜리 쌀 포대 15포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먹을거리는 충분히 그렇죠. 있었다. 또 냉장고에도 반찬거리가 있었다고 해서 아사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녀는 유선 전화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와도 교류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취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사망이 발견된 거죠. 모양새가 보면 확실한 고립 고독사로 보여지는데 철저하게 외부와 지금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웃들이 심지어 이 모녀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이웃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술 드시고 이렇게 고장나고 이렇게 문 두드리도 문을 안 열어줘요 원래. 내만 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휴몽증에서 아파서 밖에 못 나온다고 지금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전화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이런 상태로 살았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가 아픈다든가 그런 정황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이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지병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쩌면은 스스로 사유하고 단절을 선택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에 2011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조현병이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딸이 또 그 무렵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던 게 한 3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19세가 넘으면은 보통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시설에서 이 사정을 알아서 계속 우리가 좀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어머니가 와서 내가 딸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딸을 데리고 함께 살겠다고 해서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딸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머니가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복지시설에서 나오면 5년 동안 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관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걸 고립을 택한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했다는 강제로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네. 오지도 마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전화밖에 없는데 지금 전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잠깐 코로나 상황도 말씀하셨는데 저런 고립사 고독사 하는 분들의 특징이 사회적 약자층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지적 장애, 자폐 이런 발달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고립되는 그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요. 보통 이제 발달장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한 70%가 다니고요. 특수 학교에 30% 정도가 다닙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학교에는 특별 돌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다니던 장애인들은 집으로 그냥 왔던 거예요. 최근에 없어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리고 이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 30% 정도는 네. 지금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 장애인들은 괜찮은데 네. 지금 일반 학교 다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온전히 그 부담을 다 집에서 지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돌봄 부담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런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들인데 서비스가 많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복지관이나 학교나 계속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기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부모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당사자도 높아지고 가족이 고스란히 24시간 그것도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속에서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극한 상황으로 가고 가족 붕괴도 일어나고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장애인 가족분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챙겨볼 여유가 없었는데요. 장애인 가족들의 경우에 이렇게 돌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아이들이 이상행동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모든 사회적 부담을 다 안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복지시설을 좀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지금 노인정도 문 닫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똑같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복지시설도 못 가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그 부모들은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하게 복지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현재로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취약계층에겐 코로나가 블루 수준을 넘어서 암담함을 뜻하는 블랙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즐거운 추석 명절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잘 지켜가면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